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로 폭증한 가운데 안동 지역에서도 오늘 오후 2시 기준 7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79명의 신규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요양병원 관련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동시 옥동의 한 주점 관련 확진자, 그 청소년과 가족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1일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엿새 동안 180명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안동시는 해당 주점을 포함해서 10대들이 경유했던 주점을 공개하고 이동 동선이 겹칠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독촉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점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더 걱정이 됩니다. 이 확산세가 하루빨리 잡혀야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동우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슴이 뛴다. 6.2L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 Chevrolet, find new roads. 세라젬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젬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다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 건강엔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락토핏. 종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불실한 썬팅, 자외선 열차 밴드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1월 25일 화요일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영진 변호사 연결해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 지역의 전통 깊은 문화단체입니다. 잠시 후 출범 30년을 맞이한 영주문화연구회 김원택 회장과 함께 그 이야기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도 오늘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방송되고 있는 한 대하 드라마에서 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다가 이 동원됐던 말이 부상을 입고 사망하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사는 생명 존중의 기본을 지키겠다, 이렇게 공식 사과를 내놨는데요. 여전히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자,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동물보호법에 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 동물보호법이 1991년 5월 31일에 처음으로 입법되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 보호는 단순한 윤리나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동물 학대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된 것인데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더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관련 형사처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아둬야 할 동물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 제정이 어느덧 30년이 지났군요. 올해로 31년째인데 자, 법으로 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라도 이 경각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낙마 촬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얘기해 볼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그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이방원이 타고 달리던 말이 넘어지면서 이방원이 떨어진 장면을 촬영하려다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그 말 앞다리에 와이어를 묶은 채 대역 배우를 태워서 말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걸 모른 채 빨리 달렸고 예. 그 앞다리에 묶인 줄이 길이가 다 되었죠. 앞으로 갑자기 꼬꾸러진 거죠. 아유, 네. 목을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넘어지게 되었고 불행히도 말은 이때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일주일 뒤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말 못하는 짐승이다 보니까 이 다리에 와이어가 채워졌는지 얼마만큼 달리다가 멈춰야 안전할 거다 이런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을 제작진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좀 미리 말의 안전까지 좀 생각해서 조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 궁금한 거는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인데 자,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제작사 등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상당하다. 예, 이거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동물을 죽음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대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또 부상에 이르게 하면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간 관계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 국한에 살펴보면요. 그 동물보호법은 이에 관해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장기간 여행을 가면서 고의로 반려동물을 집에 방치해서 네네. 죽음에 이르게 하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에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형 4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된 대하 드라마 사건의 경우에는 말 다리를 묶어서 빠르게 달리게 한 후에 말이 갑자기 넘어지게 해서 죽게 했기 때문에요. 좀 전 말씀드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또는 제4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안인 것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양벌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행위자를 종업원 등으로 고용한 개인 또는 그 법인에게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양벌 규정에 의해서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는 없는데요. 네네. 그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에서 회사에 3천만 원 이 벌금 부과해도 크게 좀 어떤 타격이 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좀 더 그 형량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규정에 의해서라면 방송사라든지 제작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긴 하겠지만 그 사안에 비해서는 좀 경미한 수준이다. 이게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제 잔인한 방법으로 혹은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자체는 사실인데 거기에 고의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지 혹은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잖아요. 이런 미필적 고의를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말이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지게 하게 연출한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발을 묶었기 때문에 이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은 동물을 살인한 게, 동물을 사망하게 한 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어도 네. 이런 행위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처벌하는 걸로 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걸 판단이 됩니다. 네, 직접적으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이 사안에 포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어떤 뭐 공격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런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그런 상황을 연출했다. 여기에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네, 국내에서는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렇게 말을 강제로 넘어뜨리는 장면들을 좀 많이 촬영했고 또 비슷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달리는 말을 강제로 쓰러뜨리는 장면을 이전에 대하 드라마에서도 많이 찍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배우나 말이 다친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네. 곰고 골던 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방송사 측에서는 이른바 사고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촬영 관행의 연장선상이었다라는 점을 짚고 싶고요. 잘못된 관행이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런 사례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에 영화 촬영 중 말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네. 이때 미국 인도주의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촬영 동물들의 안전을 이제는 보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1930년에 그 즈음에 일어나는 이런 말을 다리에 묶고 사는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는 게 참 통탄할 만한 일이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동물은 소품이 아니다. 어떤 동물도 촬영을 목적으로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뒤 대부분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형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 합니다. 네. 실제로 유명한 영화죠. 브레이브 하트에서도 그 전쟁씬에서 말이 많이 넘어져 죽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때는 실제 말이 아니고 인형을 사용해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요. 이 컴퓨터 그래픽이나 인형 제작 경우에는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고 관련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비용은 이제 필수 비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프로그램 방영 중단을 포함해서 강력한 반성적 징벌적 조치를 방송사 측에서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물론 미국 사례인데 2012년에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HBO 드라마 럭 촬영 중에 말이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때 여론이 분노해서 결국 그 드라마가 취소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번 사고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처는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게 미국에서는 거의 한 세기 전의 일인데 이후에는 CG 등의 기술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브레이브하트도 꽤나 오래된 영화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봤었는데 위화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업계에서부터 인식 전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좀 뒤처진 감이 있고요.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동물학대에 대해서 예민하게 성찰하고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좀 알아두고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반려동물 붐이 일고 있는데요. 네. 다른 측면도 좀 존재합니다. 이 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육아에 비견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밥도 주어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줘야 되고 운동도 시켜줘야 하고 하는 등 많은 일이 뒤따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법무관 시절에 조그만 원룸에서 고양이 3마리랑 같이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신가요? 예, 이때 반려동물 키우는 게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고 또 그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점 뼈저리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요. 이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그리고 너무 귀여워서 반려동물 기르기 시작하다가 힘에 부쳐서 내다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며칠 뒤에 다가올 설 연휴나 휴가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르던 동물을 유기하면 예전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시군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형벌은 아니지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개는 많이 기르시고 고양이도 많이 기르시는데 네. 고양이는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군청을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반려견 데리고 많이 산책하시는데요. 네네. 이때 배설물을 안 치우신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거라는 거는 참 책임감이 따릅니다. 많은 법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수많은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네. 그만큼 반려동물 기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리더 작센주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실기시험 또한 치료 합격을 해야 반려동물을 기를 자격을 줍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이거는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요. 네네.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자격과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서도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도적으로도 자꾸 한 걸음씩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 인구가 이제 1,000만을 넘어섰고 그 시장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적으로도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요즘 들어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반려동물 이야기를 두고 이 문제가 결국은 제대로 된 훈육과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 반려인에게 있다. 이 동물을 들이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과 확실한 책임감을 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더욱더 성숙한 의식과 책임감 없이 동물을 키우는 것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잠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이 선비의 고장 영주 지역의 문화단체죠. 영주문화연구회가 올해로 출범 3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 선비의 산수문화라는 책도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자, 영주문화연구회 김원택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문화연구회장 김원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자, 영주에서 오랫동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로 출범 30년째가 된다고 하고요. 자, 영주문화연구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주문화연구회는 1990년 10월 20일 그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이 모여 문화봉사단체로 시작해서 2000년 10월 경북 1호로 사단법인 영주문화연구회로 그 법인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령 장승제를 비롯해서 개간지 영주문화 그리고 소백산 자락길 마을 자서전 제너머 마을 그리고 UFO 마을 사람들 네. 일제의 강점기의 영주 또 영주의 선비의 산소문화 이런 다양한 그 책들을 발간했습니다. 네. 또 우리 영주 지역을 흐르고 있는 소백산에서 흘러내리는 서천둔치에서 그 야외 영화제, 네. 그다음에 석천 강변 강수용 축제, 그리고 새천년맞이 눈꽃 축제, 그리고 자랑마을 축제, 관광 생태 관광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 초청 강연회 등등 다양한 축제하고 이제 관광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정말 다방면으로 다양한 행사들 그리고 또 발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는 요즘 거의 올스톱 상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좀 시국이 괜찮아져야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30년이면 강산이 3번 변할 정도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회원은 몇 분이나 되시고 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네, 저희 그 회원은 약 40여 명의 회원들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교직에 계셨던 분이거나 네. 현재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들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문화, 예술,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구회의 다양한 사업을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네. 지역 문화 활동을 주도해온 그 대표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현직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다방면에서 열정 있는 지역의 재능들이 또 많이 포진해 계시다고요. 자, 또 그런 만큼 이 영주문화연구회는 오랫동안 영주에서 정말 다양하게 문화활동을 펼쳐오셨는데요. 자, 어떤가요? 이 영주문화라고 하면 어떤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산으로 알려진 소백산 아래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석사와 최초의 사역사원인 소수사원이 있어서 네.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의 성지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세계 문화유산 부석사를 비롯해서 성열사, 초암사, 비로사, 유석사 등 이 소백산 자락길 선상에 있는 고찰들은 의상대사와 그의 제자들의 시소를 가지고 있으며 네. 우리나라 최초의 사역사원인 소수서원과 순웅항고, 그다음에 풍기향교, 그리고 금성신당과 금성전 등 소백산 자락길 주변에 있는 유교 문화의 성지는 선비정신의 바탕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사액서원이라 하면 이제 왕의 하사품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받는 곳을 네,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소수서원이 유교 문화에서는 상징적인 곳이고 최초의 사액서원이니까. 자, 영주의 이 선비문화도 명맥이 아주 대단한 걸로 유명한데요. 자, 영주문화연구회에서 최근 이 영주 선비의 산수문화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자, 이 어떤 책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구곡 그리고 동천으로 대변되는 조선 선비의 산수문화는 그간 찾는 사람이 없이 잊혀져 있었지만은 최근 연구 동아리를 중심으로 조선 선비들의 독특한 심신수련 방안이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되어 온 새로운 여행 트렌드입니다. 네. 이에 우리 영주문화연구회 회원들이 지난 2년간
각 지역을 분담하여 바위에 암각된 바위 글씨를 찾아 일일이 그 수세미로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를 촬영해서 200여 점의 그 이 지역 선비들의 산수 문화의 흔적이 7개 주제별로 엮어져 있고요. 네. 360여 쪽 책자에 해설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선비 문화의 성지가 총망라된 책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 구곡과 동천은 저희 안동 MBC도 그동안 구곡길 라디엔티어링으로 꾸준히 함께하면서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코스에 남겨진 선비 문화의 흔적들을 잘 찾아보고 보존하는 일이 또, 네, 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바위 글씨는 영주 지역에 있는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걸까요? 일단 그 행정구역상 영주시에 속하는 바위 글씨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단 그 수능 부사 선정비는 그 인접 지역에 그 있는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였고요. 암각의 위치는 주소와 함께 좌표로 게재를 해서 암각물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학자나 또 이를 정책 자료를 삼으려는 정책 개발 팀에게 제공해서 최근 늘어난 추세인 주제 여행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여행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구곡길 라디엔티어링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말씀대로 이 관광객 수요를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료들로 정리가 돼야겠죠. 자, 선비들은 주로 어떤 글씨를 이 암각에 바위에 새기게 됐나요?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네, 영주는 그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부할 만큼 많은 그 선비가 배출된 것이죠. 그 소백산 자락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길지여서 선비들의 그 이상적인 터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영주의 선비들은 거기 자기가 기거하는 산수에 성리학적 이상향을 투영하면서 자신들의 정신 세계를 시나 글로 남겼고요. 일부는 바위 글씨로 남겨서 후손이나 후학들에게 그 삶의 지표로 함께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성리학적 이상향과 정신세계 또 삶의 지표가 되는 글들이 있었다.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 책에 실려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그 부석면 소천리 낙함 쉼터 건너편 그 대적벽 암벽에 현란하게 석각되어 있는 그 조선시대 4대 명필 서예가 중에 사선의 1 최고봉입니다. 네. 본인의 양사은의 하암동천이라는 초서입니다. 하암동천. 예, 하암동천. 두 줄 세로 글씨로 새겨져 있는데 색이 너무나도 유연해서 마치 그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보는 듯한 초서입니다. 네. 그 하암동천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절경의 바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시절 선비들이 꿈꾸던 이상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가셨는지 짧게나마 엿볼 수 있는 배경이 될 텐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책을 좀 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바위 글씨를 특별히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영주 지역에는 200여 개의 그 바위 글씨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무관심과 지역 개발,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실정입니다. 네. 본 바위 글씨로 본 산수 문화는 이미 알려진 자료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바위 글씨를 모두 찾아 다시 분류 정리하고 그 위치를 표시했으며, 그 상세한 그 해설과 현장감이 있는 사진을 수록해서 영주의 선비의 산수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조상들이 물려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크게 이바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영주문화연구에서는 개간지 영주문화를 발간해 오셨다고 조금 전에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지금 발간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개간지인 영주문화는 현재 그 80호까지 어제 이제 발간이 돼서 네. 지금 발송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알리는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개간지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호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네.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 발간되고 있는 영주문화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주문화연구회에서는 이 생태관광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이 소백산 자락길 동무삼기, 그리고 이 세계유산을 품은 소백산 자락길이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데요. 자, 어떤 사업인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전국에 알리고자 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인 소백산 자락길 동무삼기와 지난해 처음 추진한 세계 유산을 품은 소백산 자락길이라는 사업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백산 자락길 동무삼기는 지금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매월 첫 주 토요일에 출발하는데 소백산 12자락을 걷는 행사이고, 네. 후원비는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유산을 품은 소백산 자락길은 1박 2일간 우리 고장의 세계 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소원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고, 네. 그리고 또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무선마을과 상대천을 거닐면서, 또 소백산 자락길에서는 산림치유 전문가와 함께 산림치유를 겸한 힐링 체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여행의 필수 코스인 지역 특산물 쇼핑 시간도 이제 일부 갖고 있는데요. 네. 풍기인삼과 풍기인견 그리고 영주 사과 등을 구매하는 시간을 갖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지난해에는 총 16회에 걸쳐가지고 전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고요. 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후기, 함께 또 다시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언제 또 하느냐 이런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참가비는 저희가 산림청이나 관광공사나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주의 선비문화뿐만이 아니고 대자연, 소백산의 풍광 또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 예. 향후 계획과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 영주문화연구회는 앞으로도 영주 전통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 상상,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소백산 자락길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영주문화연구회가 운영하고 있는 영주문화파출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영주경찰서 중앙파출소를 리모델링한 네. 근대 건축인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제대로 홍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공간을 통해서 영주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사업을 확장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우리 문화유산을 지역을 넘어 세계화하기 위한 문화 알림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방면의 활동이 결국은 지역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전통과 이 정신적인 토대를 더 많이 알리고 발전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문화연구회 김원택 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오늘 기준으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8,571명. 처음으로 8,000명대를 넘어섰죠? 그렇습니다. 8,000명대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말에 방역당국에서
1월 달이면 10,000명, 2월 달에 20,000명, 3월 달에 30,000명까지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그랬었죠. 지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392명과 23명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늘면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깊어지는 건데요.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규모인 8,571명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가 7,512명이니까 뭐 1,059명이 증가한 거고 네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때가 이제 4,070명이었는데 4,500명이 증가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상 최다 기록은 지난해 12월 15일에 7,848명이었는데 그 기록을 깬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전만 해도 3,000명, 4,000명대였는데 최근에 무서운 기세로 증가하더니 이게 이제 8,000명대까지 올라선 거죠. 네. 문제는 지금의 국면이 확진자 급증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네. 통상 화요일은 주말 휴가에 영향이 남아있어서 확진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거든요. 수요일부터 보통 급증을 하는데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8,000명 넘어 9,000명에 육박한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더블링,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부분의 수가 2배로 늘어나는 현상을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더블링이 됐고 이 더블링 간격이 더욱 짧아질 것이다. 오미크론 때문에 단 2, 3일 만에 더블링 되는 경우도 해외에서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더 커질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의 확산이 확진자 급증의 시작이고 짧은 간격 안에 확진자 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확산세가 워낙 빠릅니다만 뭐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고 위중증 환자도 줄고 있어서 자, 이런 게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을 기점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이다. 엔데믹의 시작일 거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앞으로 확진자 수가 더 늘면 이 부분도 사실 뒤집힐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각의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니까요. 네네. 일단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희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네. 자, 아무튼 이 치명률과 위중증도와는 별개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는 일단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정부가 추가적 병상 마련을 위해서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병상 마련을 위해 병원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현재 많은 병원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병상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의료계가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새 시행령은 그 기존 병원 부지에 감염병 관리 시설을 증축할 때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고요. 네네. 또 대학병원 대다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인 경우가 많은데 네네. 시행령이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용적률 상한이 현재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200% 적용받는데 네.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 시행령에 따른 상한인 250%에 120%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뭐 어찌되었든 현재 정부로서는 최대한 만약을 대비해서 네. 추가적인 병상 마련을 위해서 최대치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의료계에 요청이 있었고 이런 용적률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시설 증축을 장려한다는 건데요. 실효적인 대책으로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계속 언론에 공개되고 있고 추가 공개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일단 김건희 씨가 조국이 당당히 내려왔습니까?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조국이 장관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자인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조민이 무슨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났다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치고 조국과 유시민, 김어준을 갈라치다니 이제는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 네. 정치에 관심 없다는 분이 참 명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남편 윤석열 후보요. 남편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랬었죠, 이렇게 네. 발언을 했는데요. 예, 조 전 장관은 조국 수사 외 윤석열 검찰이 벌인 울산 사건 수사, 원전 수사, 김학의 출근 관련자 수사 등이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 위한 수사였단 말인가. 이장 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네. 이장 패천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씨 발언이 계속 나오고 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뭐 홍준표니 유승민이 다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론조사에 이 부분이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쪽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시각각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 몇 주 전부터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장안의 화제가 됐었던 이 김건희 씨 노취록 해당 기자와 나눈 대화에 포함됐던 얘기였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수위 높게 비판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 녹취록이 예상과 다르게 지금까지는 일단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좀 올리는 데 일조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발언한 건데요. 네. 아마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TV를 통해서 발언한 부분만을 따서 따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이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에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추가 반영이 될 여진이 많지 않다고 본다. 네. 선거 전 이슈 소재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네. 또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갖는 반페미 정서를 자극해서 거꾸로 윤 후보 지지율 상승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없지도 않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노 의원은 이제 녹취록 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순실보다 더 할 수 있다. 네. 더 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쨌든 노웅래 의원이 예? 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싱크탱크로서 연구를 한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 그러니까 MBC TV를 통해서 발언한 요 상황을 분석한 것 같고 네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운 내용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점은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여론조사에 반영될 여부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 생각에는 오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변수가 생기고 있고 예. 예상치 못한 윤 후보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 무속인과 주술 정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마이너스인데 이런 예. 부정적인 부분은 별로 여론에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아쉬움도 또 토로했어요? 그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속인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는 이후에 인터넷 방송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심지어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이 김건희 씨 사무실에 고문으로 있다는 명함까지 어제 등장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온 이야기도 조만간에 또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등판이 임박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서 이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서 밤샘 수사를 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이 남욱 변호사비 5천만 원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고 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을까요? 일단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해서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귀가 후에 법조 출입 기자단에게
이야기하기를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1차 검찰 조사 당시에 진술을 했고 네. 이거는 구속영장 심사 때도 거론이 됐었다. 검찰이 1차 조사 후에 58일 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날짜까지 바꿔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새로 확인한 것처럼 언론에 흘린 것은 의도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지난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 받은 사실이 있고 네. 남 변호사가 수사받은 것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준 대가로 반동이다.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걸고 넘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이걸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50억의 대가성 알선 수재 부분 이 부분을 검찰이 녹취록에 기반해서 구속영장에 이미 적시했고 네네. 법원 역시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검토 후 영장을 기각했으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곽 전 의원은 얘기했지만 네. 아니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거는 곽 전 의원의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과대 해석일 수 있다. 수사는 수사대로 그냥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본인은 이제 해명되고 있는 중이다. 법원도 예. 영장 기각했는데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시각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관련 의혹 수사 해명 어떻게 또 앞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치권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